그래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거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시민들의 질의와 질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인가 유료인가 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책을 홍보해야 시민들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이 없으며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의회, 고양시 집행부에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기 북부나 남부나 골고루 같은 균형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한강대교에서 우리만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다른 지역의 분들은 처음 책정부터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꼭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 결과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요. 시장님 한 분도 아니고 고양시민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특히 고양, 파주, 김포가 같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과를 내었다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 결과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되었고 고양시는 경기도, 김포, 파주와 더불어 큰 성과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고, 시민들은 무료화한 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가 된다는 언론을 접하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거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시민들의 질의와 질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둘째, 무료화를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셋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5년도에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경기도가 소송을 했습니다. 통행료를 낮춰라.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 거죠. 결국은 경기도는 이 일산대교를 전체를 이제 나중에 기부 체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국비가 70%, 도비가 30%에서 도가 다 전적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적격의 문제가 나옵니다. 민자도로를 경기도가 나중에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사비에 대한 70%는 국가가 지원해 줄 거냐? 민자대로를 기부 체납받았을 때 이게 공사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는 또 법률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던 것이고, 지금 당연히 일산대교는 무료화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무료화를 전제로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부 다 선징하겠다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을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통장에서 이제 우리가 입금을 못 시키는 거죠. 그 계좌를 막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시민들한테 안 받고 경기도가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다 세워놨으니까, 그럼 내년 중에 본안 심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그 소송에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난점들이 있는 거죠. 자기네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타 금융회사한테 빌려야 후순위 채권이고, 부도나니까 그 사람들 걸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빌려가지고 부도날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회사 자기가 나는데, 그리고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다 물어주잖아요. MRD를 통해서 다 물어주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통행료 올리잖아요. 저렇게 흑장을 하면서도 통행료를 100원, 200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외곽순환도로 남부 구간은 92km예요. 북부 구간은 32km, 36km고. 그러니까 일부러 멀리 가고, 그리고 거기는 통행료 2번을 냅니다. 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다 계산해서
글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싸다. 이렇게 증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내부 순환도로는 몇 킬로냐? 32킬로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계속 돌아가는 걸 제가 따져보니까 6,154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 김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민간 기업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볼 수 없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통행료가, 그러고 이 통행료를 산정할 때 또 하나의 요점이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타고 다니면 전부 다 취직하신 분들입니다. 평균 인건비로 산정을 합니다. 통행량 곱하기 평균 인건비. 근데 전부 다 직장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계속 남는 일들만 합니다. 여기에 면제 차량이 있습니다. 면제 차량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 통행료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런 금융기법도 정당하다고 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상 그 LH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공기관하고 사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대형 로펌을 씁니다. 10억, 50억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패소를 하죠. 우리는 5천만 원, 1억 갖고 소송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LH도 사실상은 많은 부분에서 그 조세 감면을 받았던 거고, 이런 부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서 소송, 돈을 편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준 분들에 대해서 소송비를 냈던 것들은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그 개개인들한테 부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공과 공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들을 해야지,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기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법률 로펌을 활용해서 이기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